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권 로비 의혹의 중심에 있는 통일교 성지 천정궁에서 280억 원가량의 현금 뭉치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7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의 압수수색 당시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들에서 외화를 포함한 거액의 현금이 발견된 건데요. 통일교는 이미 여러 정치인들에게 돈을 주고 각종 로비를 벌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죠. 이 돈이 정치권 로비 자금용이 아닌지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7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이 경기도 가평 통일교 천정궁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팀은 당시 한학자 총재의 개인 금고들에서 외화가 포함된 거액의 현금 뭉치를 발견했는데 액수만 우리 돈으로 모두 280억 원가량에 달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금고에는 달러와 엔화를 비롯해 관봉권 여러 묶음도 함께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돈은 통일교 회계와 별개로 관리되는 자금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치권 로비에 쓰인 게 아닌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으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아 김건희 씨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된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에서는 지난해 12월 5천만 원어치 관봉권이 발견됐습니다. 통일교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특검은 2022년 2월과 3월에도 천정궁에서 한 총재를 만나 현금이 담긴 쇼핑백을 받았는지 수사해왔습니다. 최근에는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지난 8월 윤영호 전 본부장 진술도 알려지면서 통일교 로비 의혹은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통일교 로비 의혹을 특검으로부터 이첩받은 경찰청 특별전담 수사팀은 세 사람을 뇌물수수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출국을 금지했고 조만간 강제 수사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또 한 총재 금고에 보관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도 함께 수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한 총재 측은 통일교 단체들이 준 예물비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교와 포교 활동을 하기 위해 한 총재가 쓰는 이른바 특활비 같은 돈이라는 취지의 설명입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 국회에서는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주말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을 막는다며 상관없는 모든 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의석은 텅 비어 있고 의제와 아무 상관없는 발언이 잇따르면서 필리버스터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제한 토론, 이른바 필리버스터는 주말을 가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법안 상정 24시간 만에 필리버스터가 종료되고 은행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시, 경찰관이 이를 직접 제재할 수 있게 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곧바로 상정되면서 국민의힘 요구로 또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본회의장에는 간간히 찾아오는 방청객들뿐 필리버스터를 듣는 국회의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어제는 토론을 신청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모두 본회의장을 비우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한 명도 계시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이제 신청하셨으니까요. 몇 명이라도 자리를 지켜주시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지에도 의제를 벗어난 발언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찬성하는 법안에 반대 토론을 하는 총극은 기본. 국민의힘은 가맹점 사업법에 관해서는 찬성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자정을 넘긴 시각, 내란을 사죄하겠다며 대뜸 올린 큰절에다 필리버스터 토론을 하기 전에 먼저 국민들께 큰절로 사죄의 마음을 표하겠습니다. 영화를 흉내낸 조롱성 행동까지. 러브 액츄얼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그걸 좀 본땄고요. 좀 예쁘게 성탄절 분위기 내려고 빨간색에 무늬도 넣고 그랬어요. 우리 심심해하실까 봐. 스스로를 희화화시키면서 소수당의 합법적 의사제한 수단인 필리버스터의 애초 취지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등을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모든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한다는 계획이어서 약 일주일 뒤 열릴 본회의에서도 시간 때우기식 토론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 보고 현장이 화제입니다. 사상 처음으로 생중계된 현장에서 기관장이 업무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거나 동문서답을 하면 여야 출신을 가리지 않고 질책을 받고 있는데요. 이렇게 공직자가 대통령한테 공개적으로 혼나는 모습 처음 보는 풍경이죠.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김정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진행된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씩 책갈피처럼 끼워서 반출하면 안 걸린다는 주장이 있는데 실제로 그러냐고 질문하자 이 사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보안 검색하는 것은 유해 물질을 주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칼이라든지 국민의힘 삼선 의원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시절 임명된 이 사장이 질문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 듯 계속해서 동문서답으로 일관하자 이 대통령의 언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참 말이 기십니다. 가능하냐 안 하냐 묻는데 자꾸 옆으로 세요. 가능해요 안 해요? 해외 사업인 이집트 공항 개발 관련 질문에도 이 사장이 제대로 된 답을 못 내놓자 이 대통령이 실무자를 찾았지만 배석한 실무자도 없었습니다.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네요. 3년씩이나 됐는데 업무 파악을 그렇게 정확하게 못하고 계신 거. 이 대통령의 질책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이자 이재명 정부에서 임명된 김의겸 새만금 개발청장의 개발 계획을 들은 뒤엔 30년째 하고 있는데 일종의 희망 고문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청장 역시 제대로 답을 못하자 이 대통령은 이번에도 실무자를 찾았고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으니 애매모호하게 있는 상태 아니냐, 정리할 부분은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거고 나중에 실제로 어떻게 쓸 거고가 분명하지가 않아요. 이것도 일종 희망 고문 아닙니까? 생중계로 공개된 이 대통령의 업무보고 방식에 대해 여야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갈라치기와 권력 과시의 정치 무대 같았다, 공개적 모욕 주기에 가까웠다고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국정이 국민 앞에 검증받고 평가받은 장면이었다고 호평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정인을 겨냥한 게 아닌 업무 상황을 묻는 일반적인 장면이라며 국무회의에서도 일상적으로 나오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3천만 명이 넘는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쿠팡의 대응이 논란을 빚고 있습니다. 숱한 논란에도 지난 10년간 단 한 번도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김범석 의장이 다음 주 있을 국회 청문회도 여전히 출석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는데요. MBC 취재 결과 국회가 요청한 청문회 자료도 쿠팡이 절반 가까이 사실상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오는 17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국회가 쿠팡에 요구한 자료는 총 216건. 마감 시한인 오늘 오후 5시까지 쿠팡은 과연 몇 건이나 자료를 제출했을까? MBC 분석 결과 총 216건 가운데 쿠팡이 실제로 자료를 제출한 것은 단 114건, 절반가량인 52.8%에 불과했습니다. 나머지 102건은 수사, 개인정보, 비밀유지 의무, 보안, 중요 경영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최근 5년간 정규직과 비정규직 직원이 몇 명이었는지, 탈퇴는 몇 명이 했는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인 보안 관련 사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버 점검 주기와 퇴사자 접근 제한 절차, 보안 감사 보고서 같은 자료들도 모두 내지 않았습니다. 예민한 내용은 대부분 답변을 거부한 겁니다. 국회 관계자는 당초 어제였던 마감 시한을 하루 연장했는데도 쿠팡이 성실하게 답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일 국회 긴급 현안 질의에 이어 또다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겁니다. 현재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누가 어떤 사람이 관리하고 있는지 제가 요구하는 것이 잘못됐습니까? 책임자인 김범석 의장이 국회 청문회의 모습을 드러낼지도 관건입니다. 김 의장은 농구를 하다 다쳤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 10년간 단 한 차례도 국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쿠팡 측은 새로 선임한 미국인 임시대표가 국회에 나갈 것이라면서도 김 의장 출석 여부는 여전히 함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인 임시대표와 대관 담당 임원들만 방패로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회는 김 의장이 불출석하면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 경찰은 닷새째 압수수색을 이어가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신축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매몰된 노동자 4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실종자 수습이 마무리되면서 붕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김영창 기자입니다. 광주 공공도서관 붕괴 사고 현장에서 119 구급차가 빠져나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실종된 노동자 4명 가운데 마지막으로 50대 남성이 발견됐습니다. 이 노동자는 붕괴 당시 지하 1층에서 배관 작업을 하다 매몰됐고 발견됐을 때는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앞서 오늘 새벽 1시쯤 60대 남성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장애물을 헤쳐가고 헤치면서 구조 작업을 활동하면서 3번, 4번이 구조가 집어넣어서 구조 및 수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난 11일 붕괴 사고로 매몰된 작업자 4명은 배관과 철근 작업에 투입된 하청업체 노동자들이었고 모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수색 작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습니다. 경찰은 사고와 관련한 공사 관계자 5명을 조사하고 8명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습니다. 또 시공사 등 관련 업체 8곳을 압수수색해 관계자들의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사고가 난 공정에 지지대 없이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특수공법이 사용된 점에 주목하고 붕괴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하는 데 주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가족과 건설 전문가들은 공법이나 설계상 안전에 문제는 있었던 건 아닌지, 용적 과정 등에 부실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기둥하고 고가 다 전체적으로 쓰러진 거라고. 안 그러면은 붕괴가 되면은 데크만 똑 떨어져요. 근데 저렇게 붕괴는 거의 안 돼요. 이건 완전히 제가 봤을 때 부실 시공이고. 광주 고용노동청도 오나청과 작업 지시 내역 등을 확인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